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문제 풀어보셨죠? 오늘 푼 문제도 많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을 선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득점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 한번 해봐야죠. 이론을 잠깐 한번 기억을 살려봅니다. 먼저 계시 의무, 등자 보수사, 이제 암기하고 있죠? 아까 교수실에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 아니야? 누가 그러시던데.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등자 보수사로 암기한다.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이죠. 그러니까 게시가 딱 뜨게 되면 원본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인인증 원본. 분사함수는 신고확인서 원본이고, 이 자격증에서는 주의할 점이 소공 자격증 포함이죠. 자, 그다음 이제 보증관계 증서, 보수표, 사업자 등록증. 그럼 실무기록 수료증 게시사항이 아니고 게시를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꼭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쓰라고 했고, 그다음에 중개인은 공사하면서를 못 쓴다고 했습니다.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지만 5개 광고물은 간판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성명. 분사함수는 누구의 성명? 책임자.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그럼 아닌 자는 1-1 알고 있고, 위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누가 명할 수 있다? 등과청. 그러면 철거 명령이 나오면 누가 담아야 된다? 등록관청. 불이행시는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게시와 명칭은 지금 엮어서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광고예요. 이건 단순 암기사항인데 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문제 내기는 별로 낼 게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왜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은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했어요. 이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그래서 개공의 성명,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고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되고,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면요, 우리가 게시사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가죠. 근데 광고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구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내봤자 그냥 잡히는 거고, 그다음 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조원 명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개공이 광고 사항을 위반해도 100과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한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정보로서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건물이었다. 총 승수, 사용 승인을 입주 가능일, 방향, 방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관리비.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요. 그럼 여기에 거꾸로 우리가 구조를 명시하라는 얘기 없다 하겠죠. 그다음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명시하라는 얘기 없어요. 건축 허가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감만 안 되는 것들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모두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존다 과해로 암기했어요. 존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존재는 하지만 의뢰받은 적이 없다든가 사실과 다르겠다든가 과장되겠다든가 부동산 거래세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안 된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이거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다음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하면 안 되고, 그럼 보조원 광고 금지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닌 자 광고하면 제재가 1-1이죠.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자는 꼰질르면 포상금 준다고 그랬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면요, 부동산 가격을 건드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숫자만 딱 기억하세요.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있고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내 알아?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조사 및 조치 신속하게 해주고 이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합니다. 그럼 이건 며칠? 10일. 30, 15, 10으로 숫자 기억하시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응했다. 불응하게 되면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려 했죠? 기억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게시, 명칭, 광고 여기서 두 문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30문제가 나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내면요 10개 정도를 내버려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30문제가 나온 거예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표시 광고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집 들어갑니다. 1번 문제예요. 게시 그냥 맞췄을 걸로 보이는데 실무기술로 좀 원본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아봤죠? 이건 단순함 기상.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원본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돼요. 아, 게시는 포인트가 원본. 4번으로 바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원본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통으로 실무교수로증을 물어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오래전 문제지만 제가 문제가 딱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회 문제로 수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8회 때 기출이었는데 명칭이었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 떴죠? 1-1. 그럼 1번 바로 정답이에요. 쉽게 알아봤고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했다. 명칭을 간판을 설치했다. 그럼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없다. 명할 수 있죠. 그래 틀렸고. 3번 법인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5개 광고물 나오면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자 성명 나오면 안 돼요. 그래 틀렸고. 4번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없는데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5번입니다. 개공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하면서 부동산 중개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예요, 제재? 아, 백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 백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사항을 위반해도 백과.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1-1. 아, 이게 그냥 이제 익숙해지세요. 제재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보면요, 각각 곳곳에 제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가 암기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여러분들이 제재라고 그랬잖아요. 제재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중개법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재를 반복하면서 이제 암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제재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제를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이 광고 뭐예요? 개공이 명칭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아닌 자는 1-1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지 등록 취사유 아니죠? 예, 그래서 백과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1회 기출이었습니다. 1번 공인인상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았네요. 그죠? 공인인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은 부동산 중개 공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1번 바로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공인인사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냐는 그 사무소에 공인인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란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지문 34회 때도 유사 지문을 출제했는데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공인인사 사무소는 쓸 수 없어요. 알아보셨죠? 부동산 중개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빗겨친 거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면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공인인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등록증에 표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표기해야 됩니다. 5개 광고물 나오면 성명이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틀렸고.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중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하는 간판을 철거를 명하셨다. 자, 키워드 나왔죠? 철거 명령 나왔어요. 누가 나와야 된다?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입니다. 기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중개사무소의 명칭, 성명, 소연 등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공인인수업령상 기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공에 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이것은요, 중개사무소 개공에 대한 사항을 했잖아요. 이게 광고 나갈 때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을 얘기합니다. 성명, 소연 등이죠. 성명, 소연 등. 그럼 중개사무소 연락처 나가야 되죠. 연애 걸렸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소공사의 성명은 명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D가 아니고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광고, 실명제.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풀만 하시지요? 지난주였지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해설을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왜 풀 때는 어려울까? 이제 암기가 되면 쉽게 저 수준으로 따라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자, 5번 문제 더 봅니다. 31회 뜨기 줄였는데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중개보조인이 있는 경우 개공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의 성명 명시하면 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로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리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 이거 부당한 표시광고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2번 정답.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그럼 이거를 잘 모른다. 이것도 이제 푸는 요령이라고 했는데 세무 쳐놓고 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고민하지 말자. 내려가고, 그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이 지문 주의합니다. 우리 포상금제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공인인사법에서 포상금제는요, 무조건 형벌 대상이 돼야 돼요. 징역벌금 대상이 돼야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는. 근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포상금 대상은 과태료 대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건 알고 있죠.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존다, 과해. 부당한 표시광고죠. 그럼 부당한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500과예요. 그럼 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00과니까 조심하세요. 나중에 이제 포상금제를 공부할 때 확실히 감을 잡는데,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가지고 포상금 대상이다라는 거 주의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지문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4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으로 광고 나갈 때 명시할 사항이 중개사무소 사항이죠. 그럼 인터넷 광고하도록 사무소 사항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성명, 소연 등이 포함돼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맞고요. 5번입니다. 인터넷을 위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모니터링 기억하고 있죠? 분기마다 하는 거죠? 분기마다. 6개월마다가 아니에요. 분기마다 하는 거고, 분기는 3개월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에 결과 보고하는 거예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 상이었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2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낯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 지문, 이런 식의 지문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응용해서 내는 거예요. 표시 광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낯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정답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업으로 가볼까요? 이론을 먼저 기억을 살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살려보는데, 겸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 외에는 현재 안 내고 있는데,
개인인 개공입니다. 공인인증사인 개공이나 중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내면 이 지문이 일단 O. 맞는 지문이에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원칙 없으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다로 기억하고, 법인의 겸업이 사실은 중요하고 중개법인의 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차분 경이로 암기했어요. 그래서 관상차분 경이를 연습장에 써보고 반드시 나열해 보는데,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이게 관이죠. 그러면 주상에 대해서만 낸다고 그랬어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낸다겠으니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죠. 이게 상이죠. 그러면 상담이 나왔다.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컨설팅업을 얘기하는데 이거 직접 개발업을 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에요. 이게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이게 차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기업 경영이 떴거든요. 그럼 반드시 키워드가 뭐로 연결돼야 된다? 개공이 나와야 된다. 공인인증사도 안 돼요. 이렇게 푼다고 그랬어요. 다음, 네 번째로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 대행이 나오면 주상만 낸다고 그랬죠. 주택과 상업용 건축만 낸다. 따라서 토지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봤고, 자, 그 다음 이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중개는 한 가지도 못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 그러면 이사업체, 도배업체가 떴어요.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알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관상차분 경이로 암기해 주시고, 키워드 대행이 나왔다, 뭐만 낸다고요? 주상.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주상만 낸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상담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 다음에 중기업 경영이 나오면 개공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이사업체, 도배업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알선. 이걸 명심하세요. 그럼 쉽게 풀 수 있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제재 이제 기억해보자. 의무적 등록 취소. 임취예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해. 임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원칙 없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걸 명심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법인의 겸업이고, 올해 지금 출제 타겟이에요. 출제할 거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물론 안 되고요. 그러면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까요? 그럼 고용인인데 오늘 질문 누가 그렇게 올리셨대? 맞는 얘기지. 여담인데, 고용인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면 뭐 피고용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피고용인이 바로 근로자죠. 헷갈리나? 그냥 넘어가고. 근데 나도 참 이게 용어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민법에서 원래 쓸 때는 고용인은 고용한 사람을 얘기하거든 원래.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사용자라고 그래. 그리고 전에 우리 사용인이라 그랬거든, 고용인을. 그리고 굉장히 헷갈려서 나도 처음에. 근데 그 질문을 누가 딱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 고용인은 직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좋아요. 그럼 고용인은 소공사와 중개보존을 얘기하는데, 고용인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제외하고는 크게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타겟인데,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개 시전.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개 시전까지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에 업무개 시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종료신고는 며칠 알아? 10일. 다시 기억하시고. 그럼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신고 위반이지만 이거는 그 밖에 입법 위반 업정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종료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여부를 묻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문의 표현이 고용신고에 대해서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종료신고는 언급이 없거든. 근데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종료신고도 이거 전자문서 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교수님이 또 이걸 갖다가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 한번 문제를 냈거든.
종료신고,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교수님이 이게 틀렸다라고 강력하게 강의를 했나 봐. 그래갖고 그 수험생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또 이거 모 교수님은 틀렸다고 하시는데 한 교수님은 왜 이거를 맞았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 네, 그랬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답답한데 시험에서는 종료신고는 묻진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종료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여부를 절대 묻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내는 문제에서는. 근데 사실상 되고 있는데 뭐 다. 법에 없다 하여 안 된다 해버리면 안 돼요. 법이 이게 어떤 취지로 규정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법의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걸로 해야지. 전자신고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수 제한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 제재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숫자 기억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재 저는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저라면 이거 물어봐. 너무 세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추가할 수 없다고 했고, 이걸 위반하면 등록 취소버린다고 그랬죠. 필취예요. 필취에 몇 년? 1-1이에요. 그러니까 제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 고지의무가 있죠, 또 이거. 그러니까 나는 보조원 이걸랑요,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제재 기억해야 되죠. 과태료가 500과. 500만 원 과태료고, 이것은 개공도 500과입니다. 근데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 타겟이에요. 올해 아마도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사항들을 34회 때는 거의 다 물어봤어요, 지금. 그래갖고 원래 작년에 개정이 되면 작년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35회 때 웬만해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해에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에 개정된 사항들이 아주 올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타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물어보더라도 가볍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문다가면 분명히 저는 이걸 제재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염두에 꼭 두시고 기억을 바로 해버리세요. 아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중반까지는 안 왔어요. 시험 공부 대비에 중반까지는 안 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1차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업무상의로 인한 개공의 책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공의 책임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개공은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키워드는 업무상행위 본다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걸 추정한다로 바꿔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행위는 본다로 기억하시고 개공의 책임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이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연대 책임이에요. 직접 행위자 연대 책임이 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직접 이들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 선고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요 정도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이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 들어갑니다. 6번 문제. 겸업에 대한 문제인데 29회 때 문제였습니다.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그럼 보세요. 지금 관리 대행 이거 요즘 임대 관리로 잘 낸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의 임대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관리 대행을 얘기해요. 알아두셔요. 임대 관리는 관리 대행을 얘기합니다. 법문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기업은요, 임대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업은 임대업 때문에. 다음 니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 나왔고 부동산 나왔죠? 가능하다. 다음 디귿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제공. 자, 이것도 있잖아요. 보세요.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떴죠? 뭐가 나와야 된다? 알선. 제공이라고 했어요. 비틀어냈습니다. 알선이에요. 직접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상업용 호칭으로 분양대, 대행이 떴어요. 그럼 주상만 낸다 그랬죠? 그럼 가능하고. 다음 미음입니다. 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입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문제 겸업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거든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겸업에서 이게 암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이걸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포인트들 꼭 짚어가면서 읽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요것이 이제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31회 때 문제였는데, 자, 이것도 문제가 어려웠죠.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롱성을 했는데, 볼까요? 그럼 역시 자, 대행이 떴어요. 그럼 주상만 낸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택 용지라고 냈어. 이거 주택 용지가 뭐야? 토지예요.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이걸 상업용지로 바꿔내거나 또는 공장용지로 바꿔내면 금방 알아볼 거고, 상업용지로 바꿔내도 같은 표현이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토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게 있긴 있었는데, 자,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입니다. 그러면 관리대행입니다. 대행자 들어갔어요. 그럼 분양대행, 관리대행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가능하죠. 이게. 다음 디귿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여기까지 왔어요. 상담이 나온 부동산 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금융의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금융의 알선은 못합니다. 부동산 펀드를 조성한다. 다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이거 보셨어요? 동산.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이거 못해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근데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그러면 중기업 경영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된다? 개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거죠, 지금? 지금 문제 푸는 요령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보세요. 일단 지금 못 친 게 니은과 미음이고, 리을을 내가 이걸 부동산을 못 봤다. 동산을 못 본 그러면 이거 쳤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답을 볼 때 니은, 리을, 미음이 나와야 돼. 근데 니은, 리을, 미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쓰고 났는데 없다. 엄청 당황을 많이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딱 짚어봐야지.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가능한 것 같고, 다음에 리을 이게 이제 쥐잡기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제가 쥐잡기. 국세징수법상 공매 동산 대리 체크가 되죠. 그럼 불가요. 치사한 놈, 부자를 빼먹었네? 그래가면서 이제 정답이 니은과 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니은, 미음은 확실히 들어갔고요. 그럼 니은, 미음 들어간 게 지금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그러면 기억은 이제 주택용지를 못 봤다. 그러면 이제 4번에 치신 분은 조금 이제 용서가 돼요. 이건 스킬의 부족이에요. 4번에 치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치게 되면요, 다시는 안 틀리거든. 이거를 주택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4번의 답이 나가는 거고, 대신 이거는 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웠어요. 겸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그 어려웠던 문제 28회 때 31회 때 문제 두 개만 딱 실은 거예요. 겸업은. 자, 그러면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인 문제로 가볼까요? 8번 문제. 이게 바로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가볍게 냈습니다. 다 맞췄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오늘 금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능한 거죠. 푸는 게. 볼까요? 개공갑의 소공사 을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사만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의뢰인의 판단을 익히하여 손을 입혔다. 제가 아주 매번 드는 케이스 그대로 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갖고 병이 갑의 사무소를 찾아왔어요. 소공이 지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갑이 개공. 이 그림 기억나세요? 토지를 구하러 왔는데 소송 제기 사실을 숨겼다. 거래상 중요사항을 숨긴 거예요. 그래갖고 재산상 손해 5천만 원 입었다. 물론 네가 한 거를 다 기억하면 내가 다 맞추게. 좋습니다. 거짓된 언행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판단을 그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대요. 이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의뢰 행위는 공인인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소공이 금지행해버리면 자격정지였죠? 맞습니다. 2번 을은 1년 이하 적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소공 1-1이죠? 자격정지의 1-1 맞고. 3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거짓된 은행을 개공한 걸로 본 거죠? 그러면 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네요? 임취사유는 모두가 업종사유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갑에 대하여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벌금형을 면하죠? 면한다요. 면한다. 양벌 규정. 기억나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5번입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피해를 입은 병이에요. 이자는 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로서 좋았습니다. 제가 맨날 드는 사례형 문제, 사례형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볼까요?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2회 때 기출이었어요.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 종료일부터 10일 내에 등록가치기 신고한다. 맞죠? 종료신고 10일. 문제 없고. 2번 소공사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가청은 공유사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그 소공사의 공유사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첨부하게 돼 있죠? 이때만. 그러니까 자격 확인 요청한다. 결격 여부 신원 조회한다. 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다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공사의 업무상행위는 업무상행위에 지금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업무상행위는 본다. 맞고. 그럼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등록가치기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가칭을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지문 알아보였어요 이거? 이거 연습을 했었는데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가칭을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틀렸잖아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가칭에 신고하는 거예요. 교육이 먼저다, 신고가 먼저다? 교육이 먼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원래. 나중에 교육제도 이제 나오는데 직무교육은요 등록관청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한다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이에요.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우리 고용신고, 종료신고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니까 통보해야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10번 문제인가? 내가 왜 6번이라고 그랬지? 알 수가 없네. 내가 이제 말이 막 새나 봐. 이게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자, 공인인사업령상 개업공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우리가 풀어봤던 질문 같은데 1번
중개보조는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본다죠? 2번 소공사를 고용하라는 개업공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과정 신고한다. 이 지문은 제가 즐겨 쓰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업무 개시까지 신고하는데 이게 고용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용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과정에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고용한 때는. 고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한민호 저놈을 내가 고용하려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고용을 해놓고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 틀렸고 역시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내. 진짜. 그럼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는 해당 소속 공사의 실무교 수락일지를 제출한다.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제출해야 한다. 틀렸고 5번입니다. 외국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어차피 한 번 더 쉬어야 돼. 30문제라. 그래 되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하죠.